김종목 작가님은 그럼 전업 투자를 한 금액 얼마 있을 때 시작하셨어요? 2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1천만 원 빼놓고. 그건 쉽지 않은 일인데. 대신에 저는 7년 동안 돈을 잃으면서 공부를 했었죠. 인생을 걸고 20대를 다 바쳤기 때문에 34, 35쯤에 40억을 계좌를 공개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2천만 원으로 시작하셨을 때는 20대? 29이었어요. 아니 근데 29도 사실은 2천만 원으로 그냥 주식에 올인하기가 낮은 나이는 아닐 텐데, 그렇죠? 어린 나이는 맞아요.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서브프라임 때 27대였거든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때 돈을 다 날렸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처음에 했던 게 취업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주식으로는 부자가 안 되겠다. 아니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맞아요. 사실은. 네. 주식으로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예, 가치 예. 투자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못 벌겠다 생각을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금융권에 취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PB로. 부자 옆에 있으면 다른 돈을 버는 방법은 배울 수 있겠지라는 마음에 PB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모전 같은 게 그때 붐이었는데 대학교 공모전을 다 나가고 김 작가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어떤 공모전이요? 한국은행에 주최하는 금리를 맞추고 금리를 맞추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공모전이었는데 전국 공모전이었는데 그때 김 작가랑 나가서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김 작가랑 글 쓰는 걸로요? 아니요. PPT 띄워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매년 하는 행사고 지금도 아마 할 거예요, 후배들이. 그래서 그런 금융 관련된 공모전을 계속 나갔고 그리고 거기서 다행히 또 입상도 하고 운도 좀 좋아서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만 만드는 섹터가 남았는데 자기소개서를 막 이렇게 적다가 저의 이제 주식 경험을 써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지수 차트라는 걸 봤어요. 주식을 3년을 공부했는데 차트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HTS를 열었던 적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뭐 주문창만 띄워놓고 샀던 게 다였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 왜 무슨 핀테크 앱 가지고 네. 뭐라더라 요즘에 구매하기, 맞아요. 판매하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던 거죠. 그래서 차트를 딱 보고 나서 이 서브프라임 때 살 수 있었던 사람은 너무 좋겠다. 이 서브프라임 때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투자해서 샀으면 나는 엄청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건데 왜 나는 이때 못 샀을까라는 거를 봤었어요. 그리고 지수의 수치를 딱 봤는데 2000에서 1000까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수 반토막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첫 책에 담았고 실제로 코로나 위기 최저점이었던 2020년 3월 19일 날이 코스닥이 딱 반토막 났던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카페에다가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다가 전 전재산 다 넣었습니다. 글로 쓰고 그게 좀 화제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때 투자를 다 전재산 다 넣었다는 사람은 인마밖에 없다. 이렇게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그랬고 코로나 맞아요. 팬데믹 때도 지수가 반토막 났던. 맞아요. 그리고 그 전에 위기도 반토막 났었고 그 전에 위기도 반토막 났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억하는 가장 큰 임팩트 있는 게 그 두 번인데. 네, 맞아요. 와, 그때 그 공격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반토막 났다라고 해서 여기가 찐 바닥이다가 아니라 반토막 났으면 여기에서 들어가면 더 이상 뭐 잃을 확률이 적다라는 거죠. 언젠간 올라온다라는 거죠. 투자를 처음 실행했었을 때가 이제 공부를 그때부터 이제 차트를 보고 공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차트를 보니까 반토막이 나는 시점 차트를 안 보면 모르잖아요. 차트를 보니까 전부 다 반토막이 났을 때 모든 위기가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유일하게 반등이 안 나왔던 시기가 IMF가 반의 반토막까지 갔어요. 예, 97년, 98년. 1000에서 이제 280포인트 정도까지 내렸기 때문에 반의 반토막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그 반토막 전략이라는 건 지수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종목에도? 지수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를 개별 종목으로 종목은 했다가 상패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날아갔기 때문에 저 그것도 다 해본 거죠. 이제 전부 다 해본 경험으로? 거죠. 복기로. 저는 제가 어떤 기준을 만들 때는 최소 300 종목이 상장되고 지금까지 다 봅니다. 특정 시점만 보지 않기 위해서예요. 상승장에서만 내가 혹시 확률을 계산한 건 아닐까? 그래서 보통 20-30년치 차트를 다 봅니다. 그럼 그 안에는 서브프라임도 있고 IT 버블도 있고 그 다음에 IMF도 있고 그 전에 1980년도 후반때 나왔던 일본의 경제 버블이 꺼졌을 때 나왔던 위기도 있어요. 이런 위기들 차트 때 적용이 되는지를 이제 다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주식에다가 마이너스 50%대부터 사면은 이제 망합니다. 그렇죠. 개별 주식도 그건 안 되고 펀더멘털도 봐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10년에 한 번 오든 5년에 한 번 오든 15년에 한 번 오든 그 기회를 잘 잡는 게 일반적으로 투자해서 돈 잃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생각하면 되게 아찔한 일인데 네. 2008년, 네. 2019년 네. 진짜 반토막 나는 때가 왔고 2018년 즈음에 많이 얘기됐던 게 뭐냐면 뭐 누가 막 10년 주기설. 네, 그래서 맞아요. 글로벌 위기는 10년 주기로 온다 해서 맞아요. 2018년에 진짜 조심해야 온다. 된다라고 네. 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2020년 초에 네. 이렇게 크게 터지긴 했습니다만 또 모르는 거죠. 뭐 2030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 맞아요. 뭐 경제 위기가 또 없는 적은 없으니까 맞아요. 경제는 또 다 사이클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를 또 놓치지 말자 뭐 이런 맞아요. 생각으로요. 그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에 주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여기 구독자분들께서 차트를 펼쳐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반토막일 때 그랬는지. 사실 제 책의 마지막에 이번에 나온 책의 마지막에 그걸 적어놨어요. 평범하지만 부자가 네. 되고 싶어. 네, 이 아니, 책에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하지만 부자가 되고 맞아요. 싶다고.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도 그 투자 전략을 담아놨어요. 왜 그런 건지, 왜 이런 역사적으로 어떤 위기가 있었고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았고 그런 부분들을 투자 파트에도 담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수 차트를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자거나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수 차트만큼은 제가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봤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저는 눈 감고도 대한민국 역사 지수 차트를 다 그릴 수 있어요. 아 진짜로 그 정도로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낸 결론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려놨기 때문에 반토막 전략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토막 전략이 오기 전에 항상 지수는 급등합니다. 반토막 전략을 하기 전에 지수가 급등한다? 급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야 많이 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랬어요. 서브프라임도 오기 직전에 3년이 급등을 했어요. 그쵸. 호황 뒤에 불황이 오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IT 버블도 2000년도 때 1년 동안 급등했다가 1년 동안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급등을 하니까 언젠간 또 하락이 오겠죠. 우리가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나서도 1년 동안 상승을 했잖아요. 그때도 사실 이제 저는 반토막 전략을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수가 반토막이 안 나오고 지금 엄청 많이 올랐죠. 반토막을 딱 매일 기다린다라고까지는 설명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 전략 하나쯤은 내가 만약에 내 세대에서 몇 번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제 자녀들한테 물려줄 거거든요. 제가 가진 모든 책을. 그래서 제가 쓴 모든 책 안에 이 반토막 전략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두세 번만 잘 활용하더라도 평소에는 뭐 창업하고 채널을 가지고 브랜딩을 통해서 돈을 벌다가 내일 열심히 하다가 그런 반토막이 왔을 때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전 세계 시장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분을 주식에 편입시켜서 내 부를 늘린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성장 방법이 있을까? 노력을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큰 위기 때 어떻게 보면 큰 부자가 탄생한다. 맞아요. 그런 주의로. 네. 하지만 그래서 그게 또 뭐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맞아요. 위기이자 기회니까.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안 온다라고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근데 무조건 온다라고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 정도를 근데 역사상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저는 또 이 실물 펀더멘탈을 좀 많이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게 어떤 소리냐면 저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렵죠. 네. 항상 어렵다고 네. 하고. 들었던 시기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했을 때. 그때 조선업이 일본을 따라잡고 이때는 경기 좋다는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2007년에 맞아요. 맞아요. 2004년, 5년, 6년, 7년에는 경기가 좋았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창업도 많이 하고 뭐 프랜차이즈도 붐이 불고 밖에 나서 돈도 많이 쓸고 모 채널의 운영자분은 그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울산에 가면 지나가는 강아지도 돈 물고 다녔다고. 맞아. 그 소문이 동네 났었던. 개가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막 그런 얘기 그 있었죠. 시기였어요.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3년간의 상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3년 동안 상승할 만한 펀더멘탈이 우리나라가 되나? 그만한 기업들이 있나? 그렇게 봤을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이렇게 호황이어도 경제 성장률은 0%대 혹은 내년에도 뭐 1%대라고 하고. 그런데 위기가 안 오고 우리나라가 뭐 계속 간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위기를 기다리는 게 맞다. 라고 늘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유, 무섭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성향상 맞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김종봉 대표님은 주식 투자로 네.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다음에 또 네. 사업도 많이 지금 네,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쓰신 책도 어떻게 보면은 창업에 관한 부분이 앞부분에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뒤에는 좀 투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맞아요.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 네. 사업과 혹은 창업과 투자, 네. 투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확신을 스스로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자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자기 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3년에서 5년 정도 열심히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잡을 열심히 했을 때 내 연봉이 2배가 된다면 네네. 그 일을 하시는 게 맞아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내 연봉이 2배가 된다는 확신이 들면 그 일에 매몰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3년에서 5년마다 내 연봉이 2배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하셔도 돼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내 잡을 열심히 충실히 하고 여윳돈으로 내가 투자를 이어나가는 그런 방식이 될 거예요. 근데 아마 대한민국의 70%, 80% 이상은 그 환경이 안 될 거예요. 3년 안에 연봉이 네. 2배 오른다는 거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무슨 뭐 프로야구 선수 아니면.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온 게 뭐냐면 제가 지금도 매월 한 20-30분을 오프라인으로 모셔놓고 랜덤으로 네네네. 상담을 합니다. 돈과 관련된 상담도 하고 생각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데 한 8년 동안 수천 명 만났는 것 같아요. 최소한 4,000명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대면을 해서 1대1로 대화를 했었어요. 랜덤으로요? 네. 거의 랜덤으로 뭐 초청 강연에서 초청도 하고 또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랑도 하고 코로나 이후 때는 조금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무료로 다 컨설팅을 했었는데 컨설팅을 했을 때마다 가장 크게 와닿았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60대 분 직장인, 50대 분 직장인, 40대 분 직장인, 30대 분 직장인이 있었어요. 연령체를 랜덤으로 하거든요. 그럼 60대 분한테 1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50대 분들한테도 또 물어봤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하실 거예요?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한번 도전해 봤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40대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내 일을 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취업을 하고 10년, 20년이 지나면 결혼을 하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네. 내 일을 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주변 이제 눈치도 보이고 네네네. 사회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때 30대였던 유일한 친구가 이 소리를 다 듣더니 그럼 본인은 뭐 해야 되겠어요? 물어보니까 제 일을 해야 되겠군요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봐요. 그러면 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라는 거예요. 내 일이 내가 본질이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남의 거예요. 일이 아니라 나의 네, 일. 맞아요. 그래서 어제 막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투잡으로 뭐 유튜브를 해라, 뭐 네이버를 해라, 스레드를 해라, 뭐 인스타를 해라, 쇼폼을 해라.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방법이. 이걸 배울 수 있는 공간은 많아요. 근데 그걸 배우기 이전에 내가 뭘 팔 건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팔 건데를 알아야 유튜브를 하고 쇼폼을 하고 채널의 컨셉도 정하고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방법만 자꾸 찾고 방법만 띡 해보고 유튜브 좀 해봤는데 돈 안 되니까 안 하고 글 좀 써봤는데 쓸 거 없으니까 안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나를 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해지고 나서 채널을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표님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 수천 명을 해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다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찾는 방법을 일단 이 책의 8개의 미션에서 다 담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찾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인데 다이어트 책 한 권 전자책으로 20대 후반에 수십억을 벌었어요. 한 권의 책으로요. 뚱뚱했던 친구예요. 근데 본인이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그 과정을 네이버 블로그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 기록의 물을 2년치의 물을 모아서 전자책으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다이어트. 맞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첫 번째는 결핍에서 찾아. 결핍에서 찾으면 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돈이 잠깐 안 되더라도 내가 지금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왜냐면 하고 있으신 분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말을 너무 못 하시는 분들은 말을 잘하는 방법을 내가 글로 쓰고 내가 직접 녹음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내가 발표 잘 스피치와 관련된 강사가 되시면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인인데 지방에 있어서 연봉이 잘 안 오르는 직장이냐. 그러면 이런 내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뭐 독서 모임도 다니고 경매도 배워보고 주식도 배워보고 이런 활동기를 적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자기 브랜딩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가지고 본인이 만들 수 있는 무기를 반드시 만들 수 있어요. 에스테틱 중에 남자 화장품 중에서 네. 가장 많은 유튜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과거에 피부가 엉망진창이셨던 분들이에요. 그거 극복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단점을 가진 걸 가지고
이게 내 단점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단점이 장점이 되는 시대예요. 결핍을 극복하기만 하면 성장도 되고 돈도 벌 수 있는 시대라. 옛날에는 이런 거를 알리기 어려웠어요. 제가 처음에 돈과 관련된 공부를 했을 때는 싸이월드가 다였거든요. 네이버도 없었던 시기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스타그램, 스레드, 뭐 유튜브 뭐 많죠.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군 일에 돈을 가장 벌기 쉬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 과거를 들여다 보면 다 과거에 본인이 했던 것들 안에서 발전시켜서 이렇게 채널에 나와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 게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에서 찾아라. 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오히려 결핍에서 맞아요. 본인을 보완해 나가면서 그 맞아요. 발전을 하고 나중에 그걸 내가 팔 수 있는 내가 된다. 맞아요. 그게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코로나 때 제가 이 분을 처음 봤을 때 유독 구독자 3만 명쯤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HTS 사용법과 MTS 사용법만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매수 눌리고 매도 네. 눌리고. 근데 그것도 모르는 분들 많아가지고. 많으니까요. 네. 그분이 지금 구독자가 100만이 넘고요. 그분이 지금 투자 쪽으로도 강의를 엄청 많이 하고 다니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군데요, 그 사람이? 코로나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니, 유튜브 구독자 100만이 넘는다고. 네, 맞아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야. 근데 제가 이분을 처음부터 봤거든요. 저는 왜냐 이걸 컨설팅을 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성장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는지 자꾸 보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네, 이렇게 어떻게 이분이 어떻게 될까? 근데 엄청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랑 딱 타이밍이 맞았죠. 그래가지고 엄청 빨리 크셨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껴 쓰는 법만으로도 계속 올려서 그 유튜브가 짠테크. 맞아요. 짠테크로도 유튜브로 흥해가지고 네. 지금은 다른 여러 업체랑 협업해가지고 다른 일을 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단점이나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안에서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촬영을 하면서 PD님이 저한테 제가 막 이 책 이야기를 막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PD님 저는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대표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PD가 되는 법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그 가장 낮은 PD라고 생각이 되면 막내 PD부터 올라가는 과정을 적어서 유튜브가 흥하면 PD가 많아지니까 PD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전자책 팔고 강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모아서 본인 회사 차리고 그래서 그렇게 이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하니까 블로그 써야 되겠네요 하더라고요. 왜 제가 블로그를 쓰라고 하냐면 블로그에는 시간과 날짜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내 흔적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투자 교육의 모든 첫 페이지는 뭐냐면 제가 싸이월드 때부터 공개했던 매매일지예요. 제가 7년 반 정도 2천만 원일 때부터 40억대까지 한 달도 안 쉬고 78개월을 매매일지를 공개를 했거든요. 매월 월별로. 네, 78개월 동안 한 달도 안 쉬었어요. 6억을 잃었을 때도 계좌를 오픈했고요. 월간 매매일지. 네, 월간 매매일지를 한 달도 안 쉬고 78개월 동안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커뮤니티에 있어요. 동공문 처음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그게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유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신뢰성을 높인 거죠. 이 사람은 싸이월드 때부터 글을 써왔고 지금도 매월 글을 써요. 근데 이제는 사실 돈 뗀 것도 사실 좀 많고 재산을 공개를 안 했다가 첫 책 쓰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출판사에 사라져서 그래야지 책 잘 팔린다고. 네, 그래서 그냥 계좌만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게 그렇게 이슈가 될 줄 몰랐어요.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 와이프도 몰랐는데 알게 되고 부모님도 몰랐는데 알게 마케팅이 되고. 잘 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책은 잘 됐지만 저는 이제 좀 불편한 상황이 된 거죠.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라는 걸 부모님도 몰랐었는데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용돈에 급이 올라가야 되고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고 그리고 첫 번째 돈을 많이 빌려준 게 또 사촌이었는데 아직도 지금 못 받고 있다라는. 사촌분한테.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대표님한테 그때 빌렸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좌 공개를 좀 잘 안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소액이라도 이제 소액 계좌를 만들어서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언제든지 공부한 대로 하면 벌 수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매매일지를 지금도요? 네. 지금도 이렇게 꾸준히 미국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도 6개월 동안 오픈을 했습니다. 대단하시다. 그래야 제 말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거고 투자해서 검증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 아까 이야기했던 2천억의 장대항공이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경험에서. 네, 제가 이미 4년 전부터 그걸 만들어서 활용도 하고 검증도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근데 제 말만 듣고 그냥 막무가내 돈 넣지 마시고 차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지금 로봇 관련주들, 뭐 원전 관련주들 뭐 많잖아요. 반도체 관련주들 전부 다 차트를 돌려봐서 그 시작점에 2천억이 장대 양봉이 터졌을 때가 언젠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 터졌을 때. 바이오주들도. 그러면 기가 막히게 물론 바닥은 아니죠. 바닥은 아니지만 무릎 정도라는 무릎의 서리 정도. 그럼 그때 사면은 그래도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이룰 확률은 낮다. 네. 그 공부가 되죠. 그러니까 결핍에서 찾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또 이 책에서도 써주신 것처럼 네. 김종봉 작가님이 어릴 적엔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네, 맞아요. 그때도 그럼 어떻게 금전적인 결핍이 또 투자에 그렇죠. 대한 막 열망, 갈망, 노력으로 맞아요. 이어진 거겠네요. 맞아요. 제가 왜 우리가 흔히 부자들이 대부분 뭐 월세를 살고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그런 부자 스토리들. 된다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제가 왜 그럴지 궁금했어요. 옛날부터. 왜 부자들은 항상 저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그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다 흑수저라고 하고. 네. 네. 왜 그게 그랬던 사람들이 왜 빨리 성장해서 부자 되지? 이걸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딱 나오더라고요. 주변 눈치를 안 봐도 돼요. 다 잊었었기 때문에. 그 시작을 막 몰입해서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분야를. 그래서 그 한 가지 분야가 창업이었던 사람은 창업으로 부자 되고, 영업이었던 사람은 영업으로 부자 되고, 투자였던 사람은 투자로 부자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다 망해보면 남의 눈치를 안 보게 돼요. 이미 다 눈치 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도 적죠. 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해서 시간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어렸을 때 조금 경제적으로 결핍이 있으셨던 분들이 영업이든 창업이든 투자든 오히려 더 빨리 성공하는 케이스가 더 많지 않나. 이걸 이제 좀 느꼈었고. 그럼 뭐 반드시 뭐 가난해야지만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데 결핍을 느끼시는 부분에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례는 진짜 너무 많아요. 그 나이대도 너무 다양하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블로그 글부터 시작해서 일단 써봐라. 유튜브를 당장 시작 안 하셔도 돼요. 힘들잖아요, 사실. 뭐 장비도 그렇죠. 세팅하고. 요즘 뭐. 유튜브는 오히려 돈이 더 안 되고 맞아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뭐 제일 본인이 편한 채널부터 시작해서 뭐 비공개 글이라도 좋으니 그런 글들을 한번 남겨봐라.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뭘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정도는 저는 늘 강연 같은 데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내 생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나는 늘 남의 생각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작은 시간을 이 책을 통해서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네. 그런 마음으로 책을 완성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주식 투자 이야기, 네. 그리고 창업 이야기, 또 네. 본인을 마케팅하는 이야기까지 네. 종합적으로 들어봤는데요. 평범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김종봉 네. 작가님의 네 번째 책이고요. 네. 극현실주의 부자 수업이라는 네. 책도 많은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종봉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